안녕하세요. 이겨울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목요일 오후 시간인데요. 이번 주말 내일 모레부터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5일간 연휴인데요. 실제적으로 내일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그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가족분들을 기다리는 분도 많으실 것이고, 또 어딘가에 여행을 가거나 또 가족 나들이로 방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마음이 바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김없이 또 강원랜드 카지노에 놀러 가기 위해서 휴가 계획을 잡아놓고 ARS 번호 예약을 걸고 빠른 번호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분명히 있으시죠? 특히나 직장인분들은 또 이런 황금 연휴, 명절 연휴 이때가 되어야 좀 뭐 이틀이든 3일이든 느긋하게 게임하면서 놀 수 있으니까 연휴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 황금 연휴 그리고 명절 연휴에는 그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만큼 카지노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아, 이미 이 명절 연휴 때 카지노에 가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정말 테이블에 앉기도 힘들고 슬롯머신 자리도 앉기 힘듭니다. 정말 빠른 번호가 돼서 오전 10시에 입장해서 좋은 테이블 또 자기가 앉고 싶은 슬롯머신 자리에 앉아도 또 내 생각처럼 게임이 잘 안 풀리거나 기계 자리가 좋지 않아서 다른 데 바꾸고 싶고 옮기고 싶어도 사람이 너무 많고 대기자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어서 그냥 안 좋은데도 주구장창 코가 깨서 계속 게임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결론은 뭐 300 잃고 400 잃고 500 잃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내가 카지노에 이때밖에 올 수 없다 모처럼 기회를 봐서 오랜만에 왔다라고 해도 중요한 거는 카지노 안에서 돈을 많이 잃으면 안 되잖아요. 놀아도 조금만 잃는다든가 아니면 조금 딴다든가 아니면 기대 이상으로 뭐 즐거운 게임이 돼서 잘 논다든가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이 자리에서는 하면 안 되겠다. 이 게임을 더 하면 큰 돈을 잃겠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과감하게 자리를 포기하고 아웃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4시간, 5시간, 6시간 좀 기다림이 예상되더라도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카지노에는 추석이나 이런 설날에 명절 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 이용하시면서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오래 다니다 보면 요령입니다. 이번 추석은 실질적으로는 9월 17일 화요일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월, 화, 수가 추석 연휴 3일이고 앞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연결이 되어서 5일이 됐는데 아마도 이번 추석은 뒷부분에 화요일날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월요일날 이 3일이 가장 사람이 많은 피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 사복 고안에 그 모텔 몇 군데 알아보니까 벌써 이때 방값이 평상시에는 5만 원대거든요. 그런데 이 연휴 기간에는 최소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받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때도 이 금액에도 예약을 안 하고 게임 다 끝나고 새벽 4시, 5시 뭐 이때 또 고안, 사북, 모텔에 가시면 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지노에 가실 거고 숙박을 하실 거면 미리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모텔, 숙박업소에 예약을 사전에 해두시면 조금 더 편안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 날 저는 오늘 병원에 왔는데요. 저한테는 좀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으로 항암 표적 주사를 맞는 날입니다. 아, 기나긴 1년간의 항암 방사선 표적 주사의 일정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국가건강검진 하러 갔다가 뜻하지 않게 정말 예상치 못하게 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7월 달에 수술을 했어요. 사실 수술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뭐 가벼운 수술 정도? 그런데 암은 암인가 봅니다. 이 항암을 시작하게 됐는데 와, 말로만 듣던 항암이 정말 무섭고 정말 견디기 힘들 거다라는 주변에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어요. 특히나 처음으로 항암 주사를 맞을 때는 그 항암 부작용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 저의 내부에서 이 항암 주사 액에 대해서 액이 막 그 면역체하고 싸우나 봐요. 아무튼 그 처음 항암 주사 맞을 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이 57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어본 가장 큰 고통이었는데 마치 이렇게 막 20명, 30명한테 집단으로 두드러 맞는 린치를 당한 것 같은 그만큼의 그 엄청난 통증이었고 그리고 평소에 아주 심하게 앓았던 감기 몸살 이때 굉장히 막 몸이 쑤시고 아프잖아요. 거짓말을 안 보태고 그 통증의 한 100배? 아무튼 너무 못 견뎌서 제가 밤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119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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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는 신체적으로 굉장히 아프다, 견디기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 정도였는데 제가 정말 내가 암 환자가 맞구나, 내가 병자가 맞구나 라는 걸 실감했던 때가 이제 항암을 맞고 나서 2주, 3주 정도 지난 다음이었나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흰머리 하나 이렇게 살짝 뽑을 때도 아프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쓸어 올리는데 손에 이렇게 한 묶음의 머리카락이 잡히는 거예요. 빠진 것이. 그러더니 이게 뭐지? 하면서 또 이쪽 머리카락을 쑥 잡아보니까 또 한 묶음이 쑥 빠지고 근데 아프지 않아요. 그냥 풀처럼 쑥쑥 뽑아지는 거예요. 그게 한 1시간 만에 제 이 머리카락이 한 올도 빠짐없이 다 빠져버렸어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화장실에서 이제 막 원숭이 빈 그 대머리처럼 그런 몰골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젠간 죽을 수 있는 암 환자구나. 그리고 내 앞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 환자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온 인생에 대한 어떤 상실감, 허무함, 허탈감, 자괴감 이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겪게 됐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때 좀 울었는데 수술하고 뭐 항암 주사 맞을 때보다 그런 통증보다 진짜 머리카락 빠지면서 거울 속의 내 모습을 초라한 내 몰골을 봤던 그때가 가장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손톱 발톱이 빠지더라고요. 특히 엄지 손톱, 엄지 그 발가락 그 발톱이 쑥쑥 빠지면서 뭔가 신체적으로 내가 굉장히 지금 비정상적이고 나한테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거를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자꾸 이제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무력감이 생기고 이 삶에 어떤 희망이나 기쁨보다 자꾸 이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더구나 이제 제가 암 진단 받기 1년 전에
치아가 별로 안 좋아서 그때 당시 한 이제 300만 원, 400만 원 들여가지고 이제 이 어금니하고 다른 치아 6개를 이제 그 크라운, 브릿지를 다 씌우는 치과 치료를 했는데 그게 또 어느 한순간에 치아가 다 빠져버렸어요. 치과 치료 한 그 6개가.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도 힘들고 씹는 것도 힘들고 이러면서 더 우울해지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그런 저의 모습을 보던 저희 가족들이 제가 되게 안쓰러웠겠죠. 더구나 제가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한 편인데 이제 그렇게 신체적으로 힘들고 또 심리적으로 우울해지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 하니까 저희 남편이 카지노에 가서 놀아봐라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몸이 힘드니까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카지노에 뭐 가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너무 스트레스도 심해 보이고 우울감도 좀 깊어질 것을 걱정해서 카지노에 가서 좀 놀다 오면 어때? 라고 하는데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냅다 가고 싶은 거예요. 야, 도박꾼은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3주에 한 번씩 항암 주사를 맞는데 항암 주사를 한 번 맞고 나면 다음날 그 다음날 2, 3일이 되게 아파요. 진통제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 항암 주사를 맞고 난 후유증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항암 주사를 맞고 나서 바로 다음날 이제 한참 통증이 심할 때 카지노에 갔어요. 가가지고 첫날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막 좀 몸살기가 있고 몸이 쑤시고 좀 춥고 컨디션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이제 3카드를 하면서 카드를 막 쪼잖아요. 뭐 플러시를 쪼거나 스트레이트를 쪼거나 또는 봉을 쪼거나 뭐 짝퉁 로티를 쪼거나 아니면 진짜 오리지널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쪼거나 막 이 카드를 쪼면서 게임을 하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통증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다는 걸 잊어버려요. 몇 시간씩. 그리고 이제 모텔로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잠도 잘 자요. 왜? 뭐 운전하고 오고 또 몇 시간, 장시간 게임하니까 피곤할 거잖아요. 또 잠도 잘 자고. 또 일어나서 다음날 게임하는데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할까? 블랙잭을 할까? 쓰리카드를 할까? 슬롯 모션을 할까? 뭐 이렇게 몸과 마음이 바빠지고 또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이제 도파민이 막 분비되면서 게임을 하는 동안에 아픈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게임하는 동안에 즐거워요. 이상하죠.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지노에 보면 이제 여자 화장실 같은데 가면 이제 우리가 볼일 보고 이렇게 이제 거울 보면서 이렇게 약간 옷 매무새를 다듬잖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말을 건넨 적은 없는데 다른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지금 항암하고 나서 머리가 다 빠진 이후에 이게 새로 머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숏커트에 그리고 반백 거의 뭐 흰머리거든요. 이게 이제 염색을 하면 안 좋다라고 해서 지금 머리가 새로 나기 시작하고서 그대로 지금 머리 색깔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분이 혹시 항암하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네, 그래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저도 해요 하면서 이제 그분이 모자를 벗어서 또 자기의 짧은 머리를 보여주면서 저도 머리가 다 빠지고 이렇게 새로 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동료의 전우의 같은 감정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하는 말이 근데 카지노에만 오면 아픈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아픈 걸 잊어버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자 화장실에서 몇 분을 만나면서 얘기를 했는데 남자분들도 혹시 그런가요?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머리가 다 빠져서 이렇게 있으면 혹시 뭐 항암하셨습니까? 혹은 뭐 암 치료 중이십니까? 뭐 이런 얘기 서로 건네나요? 여자분들은 자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카지노라는 것이 도박장이다 생각하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리고
내가 써서는 안 될 돈을 쓰고 정말로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난 오로지 도박밖에 몰라 이렇게 도박에 미친 듯이 게임하면 카지노는 굉장히 나쁜 곳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그 카지노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분들 정말 이 못 말리는 도박꾼들이 한 30%, 그리고 나머지 70%는 정말 자기 일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혹은 가게 하면서 혹은 모든 뭐 정년퇴직을 마치고 할 일이 없어서 노후에 레저로 취미로 이렇게 자기 상황 자기 환경에 맞는 카지노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저는 한 50%에서 60%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 마,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저의 그 카지노 라이프는 정말로 미친 도박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써서는 안 될 돈도 쓰고 그리고 주변에 뭐 거짓말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도박을 하고 때로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팽개치고 미루고 모른 체 하면서 카지노 다니는 거에만 몰두하고 이게 제가 그 코로나 이전에 저의 그 카지노 라이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제가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후기, 그리고 실제로 카지노에서 조금 즐겁고 건전하게 다니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도박꾼으로, 도박쟁이로, 혹은 도박에 미친 사람으로 카지노에 다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만나고 얘기하면서 저한테는 일종의 큰 그 터닝 포인트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의 이야기들을 책으로도 쓰고 이제 유튜브로도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여전히 카지노는 도박입니다. 왜냐면 내가 돈을 따기 위해서 가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도박입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만의 돈을 가지고 이 돈을 잃어도 돼. 하지만 사실 돈 잃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돈 다 따고 싶죠.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돈을 따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무리하게 올인하고 무리수를 두고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을 무시하고 게임을 한다면 그것은 도박일 거고요. 뭐 내가 50만원, 100만원 이 정도까지는 내가 충분히 쓸 자격이 있고 또 쓸 수 있는 환경이고 쓸 수 있는 조건이고 잃어도 할 수 없지만 따면 너무 즐거운 게임, 재밌는 놀이 뭐 이런 식으로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20년 전의 카지노보다 10년 전의 카지노, 10년 전의 카지노보다 지금의 카지노를 다니는 사람들이 문화적으로도 좀 더 매너 있고 더 건전해지고 좀 소액 즐기는 게이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카지노는 돈을 벌어야 되는 곳이고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도박장이고 이런 생각과 마인드로 카지노를 다니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최소한 전체 고객들의 30%나 40% 정도는 전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의 그 결과는 돈을 잘 따시고 꾸준히 오랜 세월 카지노 라이프를 유지하시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아주 소수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다 잃고 많이 잃고 또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후유증들 금전적인 거 가정적인 거 또 직장 문제 등등들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리는 도박의 늪 도박의 그 덫에 걸려서 패가망신하신 분들이
예, 많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카지노가 어떤 곳이어야 하고 어떻게 노는 것이 맞고 어떻게 놀았을 때 가장 유익하고 재미있느냐라는 거는 각자가 하기 나름이고 또 각자가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카지노는 도박이다, 게임이다, 뭐 이런 논쟁은 사실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카지노에 출중하시는 분들, 제가 카지노에 안 가는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름 휴가철, 그 다음에 겨울, 연말, 연초, 시즌, 그리고 추석 명절, 설날 명절. 그 이유가 그냥 사람이 아주 많아서, 너무 사람 많아서 버대껴서 뭐 자리 잡기 힘들어서 이거는 아니고요. 저한테도 아주 뼈아픈 그 기억이 있습니다.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의 일인데요. 제가 이제 그 설 명절을 앞두고 바로 직전에, 설 명절 바로 직전에 카지노에 놀러를 갔습니다. 카지노에 놀러 가서 진짜로 흔하게 말하는 떡값 좀 벌어 봐야지, 돈 좀 벌어서 와야지, 이 마음으로 300만 원을 들고 카지노에 갔는데 한 3일 동안 300만 원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그 잃은 돈에서 게임을 마치면 그나마 괜찮았을 건데 또 이 우리 가족 통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200만 원을 더 꺼내 가지고 또 게임을 하면서 3일 만에 한 500만 원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7년 전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설 바로 전날에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와야죠. 그래도 그 명절인데. 그런데 명절 때 쓸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카지노에서 다 까먹어가지고. 그리고 정말 그 세뱃돈도 10만원 줘야 될 걸 5만원 밖에 못 주고, 5만원 줘야 될 걸 만원 밖에 못 주고, 또 여기저기 인사하면서 써야 될 돈도 못 쓰고, 혹은 또 급하게 정말 안 쓴다고 해도 명절 때는 정말 꼭 필요한 돈들이 있잖아요.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또 친정 언니한테 급하게 돈 빌려서 명절 때 쓰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최악의 명절이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정말 그 카지노에 가더라도 명절 지나서 가자. 그때 정말 아주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그 명절 전에 카지노에 가서 우리의 기대나 바램만큼 돈을 좀 따고 떡값도 벌고 용돈도 벌면 얼마나 좋아요. 명절이 더 즐겁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잃을 확률이 더 많잖아요. 잃었던 결과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과 경험을 되새겨서 안 갑니다. 다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카지노에 꼭 가고 싶으면 명절 지나고 가거든요. 모쪼록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카지노에 가시는 분들 단단히 준비를 하시고, 명절 연휴 기간에 카지노는 분위기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충분히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뭐 이제 뭐 잡수다 앱을 통해서 미리 그 슬로모션 재팟 현황이라든가 또 스리카드, 캐리비안 포카 이런 그 로티 금액도 확인하시고, 내가 어떤 게임을 어떤 번호를 받았는데 좋아하는 건 이거지만 내가 받은 번호는 이 게임이 가능하겠다, 이런 시나리오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이 안 풀렸을 때는 요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자기의 어떤 위험 관리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잘 하면 뭐 그렇다고 돈을 많이 따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가 500만원 잃을 걸 300만원만 잃는다든가, 300만원 잃을 걸 100만원만 잃는다든가, 이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보는 많이 듣고 많이 되새기면서 출정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명절 때 카지노 안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정말 제 주변 사람들한테
명절 때만큼은 카지노에 가지 말고 가고 싶으면 명절 지나고 가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명절 때 카지노 가는 거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절 때만 되어야 카지노에 겨우 가볼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가셔야죠. 즐겁게 잘 노시고요. 항상 욕심내지 말고 내가 100만 원 갖고 갔으면 50만 원만 따도 행복이다. 내가 300을 갖고 갔으면 100만 원 따면 정말 잘한 거지. 이렇게 소소하게 만족하시면서 게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겨울이었습니다.